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달을 구경하고 오는 여행 상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우주선을 타고 달 주위를 비행하는 관광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대로라면 원래 올해 중에 정식 발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시험 발사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이 길이만 무려 50m인데다가 이 화물을 150톤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인 동체의 소재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냄비나 칼, 수저, 심지어는 아주 작은 바늘 하나 같은 물건에도요 흔히 쓰이는 소재입니다. 이 녹이 잘 쓸지 않는 데다가 이 고온에서도 굉장히 잘 견디기 때문에 다른 소재들을 제치고 이 금속을 주요 소재로 선택했다고 하죠. 게다가 이 금속을 자유자재로 가공할 기술이 있다는 건요, 산업화 시대의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것도 바로 이 철강 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그 무엇 하나라도 철강 산업의 발전이 없이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철강입니다. 2016년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거라는 말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맘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 기껏해야 돌로 사냥하면서 생존하던 인류가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이 철이라는 광물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지금 잠깐 주위를 둘러봐도요, 이 철이 단 한 부분이라도 쓰이지 않는 물건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기에도 다 철이잖아요. 제 손목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철은 산업의 쌀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 철강 회사인 포스코의 창립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이 철강 기술을 확보했었던 나라들은 그 시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최초의 제철 생산 시설은 1918년 식민지 시기에 황해도에 세워지기는 했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철들은요, 주로 전쟁 무기로 쓰이던 선철이었는데요. 그게 거의 대부분 일본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산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암울했었던 식민지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존재했었던 산업 기반들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제철소가 있었다고 한들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가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철강 산업 같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에 당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했었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비재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한국은요, 미국의 원조 자금이나 물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분, 제당, 이 면방직 공업 같은 산업들, 보통 이 300산업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던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요, 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었던 것이 바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의 경제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주춧돌로서 철강 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게 제철소 건설이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 경북 포항에 한국 최초로 제선, 제강, 압염까지 가능한 종합제철소를 세우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고로 주상에 최초의 쇳물이 용암처럼 터져나오자 감격의 만세소리가 영일만을 뒤흔들었다. 올해가 한국 철강 산업의 신호탄이 된 포항제철소 1기가 준공된 지 50주년을 맞이한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포항제철소 1기는요, 포항시의 영일만이라는 곳에 지어졌는데요. 지금이야 영일만 일대가 대단지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지만 건설이 되던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 300만 평 규모의 황량한 모래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작업 중에 바닷바람이라도 불어닥치면은요, 이 작업자들이 거의 온몸을 모래로 샤워를 해야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철소 설비는 물론이고요, 공업용수를 끌어올 댐 공사에다가 원자재 운송을 위한 철도나 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만까지 만들어야 됐으니까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굉장했을지 상상만으론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 완공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비슷한 시기에 먼저 만들어졌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약 3배 정도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제철소 건설에 뛰어들었었던 직원들은요, 이 일이 실패할 시에 우양우에서 0일 만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장한 각오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거겠죠. 그런 열정 덕분이었을까요? 제철소는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진 1973년 6월 9일에 첫 출선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먹고 살기 급급했던 한국의 경제 상황은 놀라운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양질의 철강제가 필요한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 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에 필요한 교통망이나 건물처럼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목건설 분야도 크게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알아주는 기업들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덕분에 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했었던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성장을 했고요.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두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포항제철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른 철강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포항제철은 이 세계 철강 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항에 제철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요, 이 생물 생산 규모가 대략 100만 톤을 조금 웃도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87년 광양제철소 1기가 완성되면서부터는 생산 능력이 1,000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정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해서 민영기업이 됐는데 이때부터 포스코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에서는 이 포스코라는 기업을 무려 13년 연속이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최근 친환경 추세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한국도 2020년에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도 앞으로 2026년부터는요, 한국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해야 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관세로 내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지구 환경을 위한 도의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 탄소세 같은 제도가 생긴 걸 보면요, 정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이 실감나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도 이 고객사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저탄소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고유의 브랜드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유명 철강 기업에서는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철강을 만드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2024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도 이 성화나 성화대, 그리고 대형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만들 거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철강사 중에는요, 한국의 포스코가 2020년에 최초로 탄소 중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인 그린잇이라는 걸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철강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거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대체 어떻게 친환경 저탄소 브랜드가 탄생했는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직접 포스코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포스코 마케팅 전략실에서 근무하는 이영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포스코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TF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형 과장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이 과장님이시네요. 네, 네. 두 분이 지금 같이 계신가요? 네, 같이 네. 있습니다. 두 분 사이는 어떠시죠? 한 시간 전에 만났는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제가 문과라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문과라서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포스코에서 이번에 출시한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린잇
그린잇은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인데요. 포스코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그로 인한 성과들을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브랜드입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철강 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굴뚝 산업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탄소 중립이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애쓰고 있음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화하고 이제 브랜드화한 것이 이제 그린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린잇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분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저탄소 철강 제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탄소 기술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탄소 인프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해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저탄소를 위한. 예, 맞습니다. 아, 그 포스코에서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드시네요. 약간 캡틴 플래닛 느낌으로 나는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그 철강이라는 소재 이름 앞에 저탄소라는 수식어가 좀 붙으니까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 제품이 저탄소 철강 제품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력 자동차 강판과 같이 고객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고강도 그리고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 향상의 효과를 일으키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기여하는 그런 철강 제품도 간접적인 의미의 저탄소 철강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앞으로 점점 이제 강화되고 심화된 저탄소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철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전기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이를 위해서 2026년부터 전기로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철을 만드는 거를 전기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요거 질문부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과장님. 네. 이 과장 옆에 이 과장입니다. 아, 네. 기존에는 용광로에 석탄을 투입을 해가지고 철광석과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철을 얻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CO2가 많이 배출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CO2라면 이산화탄소. 네, 맞습니다. 아, 예. 포스코가 이 시원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화석연료인 석탄 대신에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얻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바로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인데, 석탄 대신에 수소를 넣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공정을 가진 기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게 수소차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수소차 만드는 거랑은 전혀 다를 것 같고요. 저희가 철광석을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알아들었어요. 네. 철광석을 캐오면 네. 철광석이 이렇게 산소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저 그냥 내일 어린이날을 맞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철광석을 가져오면 철광석이라는 애가 안에 철뿐만이 아니라 산소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얘네가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제대로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둘을 헤어지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철이랑 헤어지게 하려면 이 산소가 더 좋아할 만한 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철이랑 손을 놓을 거 아니에요. 헤어질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애인을 붙여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석탄이 원소 기호로 하면 얘가 C거든요. 네. 그리고 산소가 O라서 네.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CO2가 됩니다. 아. 이게 이산화탄소고요. 그래서 이제 CO2가 됐었는데 네. CO2가 그 지구 온난화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CO2를 배출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철과 산소가 헤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석탄 말고 수소라는 친구를 갖다 줘도 산소가 철이랑 손을 잘 놓더라. 수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가 보네요. 석탄 다음으로 매력적인 친구다. 네네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게 되면 H2O가 돼서 물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이 기술이 바로 철강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꿈의 기술인 거죠.
정부나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전 세계 철강사들이 현재 함께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협력을 위해서 21년도에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 제철 국제 포럼 하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철강사들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고요. 끝으로 혹시 포스코가 이렇게 발전하겠다 뭐 이런 어떤 마무리 멘트 같은 것들을 양 이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혹시 뭐 있으세요, 이 과장? 끊으셨나요? 아니, 저희가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런 포스코의 여러 가지 노력을 바탕으로 철강업계에서 그 꿈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수소환원 제철로 포스코의 그린잇을 네. 여러분께 지속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거든요. 이런 노력의 과정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지속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를 향한 포스코의 아름다운 노력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포항제철소 정문 간판에 이런 격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다. 그동안 인류가 만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서 무한한 창의력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 덕분에 철강산업의 앞날도 어떻게 변해 나갈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철강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